계속 가볼게요. 효정 가겠습니다. 효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떠오르야 됩니다. 북벌정책, 그죠? 네, 원수 갖겠다, 북벌. 왜? 인질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죠? 북벌정책 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오영청 만든 거 아시죠? 오영청 안에 뭐 설치했습니까? 복수를 설치했잖아요. 복수를 설치하고 청약에 복수를 하겠다. 이때 양송을 들이죠. 송시열, 송중길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송시열, 송중길, 이항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북벌을 하게 됩니다. 북벌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이 전격 실시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대동법 실시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효정의 북벌정책, 돈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광산 개발하는데 사채를 허용해 주죠. 그리고 세금을 걷죠. 이걸 뭐라고 하죠? 설점 수세제라고 하죠. 세금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방비를 필요한 설점 수세 걷어들이죠. 그 다음에 가끔 여기에 여기 임경업 장군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경업 장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임경업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쪽에 인조 때 볼 때 임경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명나라로 망명해버려요. 명나라로 망명해서 청과 한번 붙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장수가 돼 청하고 붙었는데 하필 여기 인질로 잡혔어요. 잡고 봤더니 명나라 놈이 아니라 조선 놈이야, 임경업이. 그 조선 왕한테 이제 청이 압박을 가요. 야, 니네 장수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가 돼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군신관계 맺어진 나라인데 왜 니네들이 우리한테 가서 총질이야 총질 얘기했나? 인조가 굉장히 곤란에 빠져들었잖아요. 그죠? 아이씨, 갔으면 갔지 왜 거기까지 가서 인질로 잡혀 지랄이요. 보내세요 그 자식을. 그래서 인조가 임경을 갖다가 청으로부터 인질을 받아요.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결과를 보고해줘야 돼.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갖다가. 임경업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걸 장살이라 불러요. 장살은 때려서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잔인하죠? 장살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임경업은 인조 때 이미 죽은 인물이에요. 근데 효정 때 갑작스럽게 임경업을 여기 넣는 경우가 있다고, 출제자들이. 여러분 함정에 빠뜨린 경우가 있다고. 절대 임경업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니다. 시험 문제 잡는 포인트입니다. 자, 어영청 설치했고요. 송시열, 송중길, 양송을 갖다가 그다음에 훈련대장에 이완 같은 사람을 복수를 하겠다고 만들었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복수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결과적으로 뭐죠 이거? 서인 정권의 권력 유지책에 불과합니다. 권력 유지책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이때 오군영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봐봐요. 훈련도감, 선조팀이 만들어졌죠. 방금 얘기했던 어영청, 총륜청, 수호청 다 인조 때 만들어진 거라고. 4개가. 이건 결과적으로 다 서인 정권들의 권력 유지책으로 썼을 뿐이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조 때부터 하는 짓이 뭐예요?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이걸 또 호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전문용어로.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인조 때부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운불백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인조 때부터 이런 용어를 써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호자는. 오랑캐 우는 채 100년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좀만 기다려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청나라의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보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보고 들어가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짓하고 있다고. 그래서 청나라 홍타이지, 청태종이든 홍타이지가 어떻게 해요? 인조한테 경고장을 날리죠. 너 까불지 마. 까불면 어떻게 해요? 왕을 교체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왕을 교체하겠다고 경고를 내려. 교체하겠다고 하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인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럼 왕을 교체를 하면 누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왕 세자가 두 명이 지금 여기 잡혀가 있죠. 복림대원과 소현세자가. 근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너무 사람을 잘 사겨.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청황제와 그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왕자를 다 사귀어버려. 그 다음에 고위 관료를 다 사귀어버려.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부인이 강비예요. 강비. 강시성을 가진 왕비인데 강비도 너무 사교성이 좋아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요. 대신에 복림대원은 형이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조가 뭐합니까? 청나라에 소현세자에게 사람을 붙여요. 이 사람 움직이는 동태 다 파악하라고. 즉 자기 자식 큰아들을 갖다가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질이 풀려고 난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현세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터져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소현세자가 풀려나서 와서 자랑한다고요. 자, 여러분 휴대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 이게 휴대폰인데요. 청나라 최고 휴대폰 5G예요. 자랑. 아버지 만원경인데요. 멀리까지 잘 보여요. 땡겨보세요. 줌으로. 가까이 보이시죠? 다 서양에서 이런 물건이 들어와서 청나라에 이미 퍼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문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막 이거저거 다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서, 그 다음에 기술서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서인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 자식이 왕이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친청하고 있는 소현세자가 돌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 조정에서는 뭐죠? 반청이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며칠 지나서 어떻게 해요?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음을 당한다고요. 여기에 까만 반점이 나타났다고요. 현대의학으로 본다면 까만색 반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약물 중독사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왜?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의문사로 죽게 된다고요. 누가요? 소현세자가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부인 강비가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자 뭘 합니까? 강비가 인조에 한밤중 타들어갑니다. 문을 가서 확 열어제낍니다. 저기요! 이렇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 쏘고 난리가 났어요. 인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이렇게 되고요.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싸우기 벌어졌어요. 강비, 유배. 아들 셋이 있거든요. 유배, 제주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막내만 하나 겨우 살아요. 겨우만 살아서 후손을 이어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손자가, 막내 아들 손자가 밀풍군이에요. 밀풍군이 훗날 이영조 때 이인자 날을 일으켰던 핵심 인사이기도 해요. 그 자리는 내 자리라 이 말이지. 복잡해졌죠, 지금 현재. 이해 가시는 분은 이해 가시는 거고, 이해 안 되신 분은 저게 뭐지? 밀풍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를 복림대군이 왕위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퍼스트,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그 왕이 지금 효정이라고요. 복림대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왜?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 현종이 자리를 앉게 된다고요. 자, 근데 효종 임금이 사망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인조의 후처 중에 하나가 자이대비가 아직 살아계세요. 자이대비가 살아계신다고요. 자, 당대 왕이 돌아가셨죠. 효정이. 그럼 여기는 작은 어머니 뻘 되는 거야. 효정 임금이 작은 어머니 뻘이고 여기는 할머니라고 여기는. 현종에게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할머니라고. 이해 가셨죠? 자, 효정이 돌아가셨는데 자이대비가 아직 살아계세요. 자이대비가 복식 문제 또는 복상 문제가 걸려있다가 하얀 소복을 몇 날을 입을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명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예송 논쟁이라 부른다고. 예송 논쟁이라 부른다고. 자, 효정이 죽었을 때 이걸 1차 예송이라 불러요. 1차 예송. 다른 말로 기해 예송이라 불러요. 서인과 남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 상을 지내는데 자이대비가 살아계신 이분이 복식을 얼마만큼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싸운다고요. 서인갑니다.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기년설이라 불러요. 전문용어로.
요즘에 그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1년, 3년 요것만 그냥 아셔도 돼요. 남인은요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이걸 기년설, 세년설 이렇게 얘기해요. 1년,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서인과 남인 주장이 서로 달라요. 자, 서인들은요 효종 임금이 왕의 자리는 앉았지만 이건 사대부라는 거야. 사대부 예법에 우리가 배운 것은 주자가래밖에 배우지 못했다. 우리 사대부 집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1년밖에 안 입은다. 이게 주자가래에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남인은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이다 손 치더라도 왕이 한번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왕의 예법에 따른 3년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왕실의 예법을 따라야 된다. 그건 어디에 준한 겁니까? 국조 5례의 법에 따라서 3년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현종 임금은 이 예송 논쟁 1차 문제를 갖다가 결말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줄지. 누구의 말을 들어줍니까? 서인이 승리한다고요. 서인이 승리한다고. 이걸 1차 예송 또는 기예송이라고 한다고요. 자, 좀 있었더니 한 분이 또 돌아가시네요. 2차 예송도 발생돼. 이걸 갑인예송이라고 불러요. 갑인예송이라고 불러요. 좀 줄이겠습니다. 서인과 남이 이 문제로 또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자기 어머니가 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살아계세요. 이분이 무슨 죄야? 살아있는 죄가 가지고 계속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서인들은요 9개월을 입어야 한다. 남인은요 1년, 3개월 차죠. 싸웁니다. 어이없죠? 우리 정말 좋아하죠. 3일장. 누가 돌아야 다 3일장. 다 통일 좋죠. 자, 똑같아요. 서인들은 요 법을 따라야 한다. 이 사람들은요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는요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똑같이 옵니다. 이렇게. 이걸 따라야 한다.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이게 예송논쟁 1차, 2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그죠? 죽이진 않았잖아요. 뭐죠?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송 논쟁은 논쟁이지만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정권 주소 세력이 바뀌었잖아요. 자, 봐볼까요? 자, 붕당 정권 순서 한번 봐볼게요. 강해군 때 정권 누구죠? 선조 때는 붕당이 시작됐잖아. 그죠? 선조 때는 붕당이 시작됐고 강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 일어났죠. 대북과 소북 중에서 대북 정권이 강해군 정권이 이루어졌죠. 북인 권력이 잡았죠. 얘들 다 죽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인조 때 누가 권력 잡았습니까? 서인이 권력 잡았죠. 그 다음에 다시 물론 여기 효정도 서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권력이 또 서인이 잡았죠. 남이 잡았죠. 자, 집권 순서 잡아보겠습니다. 집권 순서 암기해 보겠습니다. 북서서남입니다. 암기됐죠? 북서서남입니다. 북서서남. 이게 현종 때 일어난 예송 논쟁 1차, 2차에 관련됩니다. 숙종 가보겠습니다. 숙종 가겠습니다. 숙종 때 우리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뭐죠?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판 한자를 씁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당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경신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사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갑술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술한국, 갑술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경신한국, 같은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학 사건입니다. 텐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좀 창피하긴 하죠. 자, 누가 누구를 없애버립니까? 여기서 서인이 누구를 제거합니까? 남인 제거하죠. 즉 쉽게 말하면 송시열이 허적을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송시 세력이 허적 세력을 없앤다고.
결국은 서인이 권력을 다시 잡았다고. 빼앗던 권력을 다시 서인으로 왔다고. 서인으로. 다시 갑니다. 기사항국 갑니다. 남인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됩니다. 유명한 장희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장희빈은 남인이고요. 다시 서인을 다시 제거하고 가장 결정적인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다시 전주로 불러들여서 다시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리는 사건. 이걸 기사항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권력은 남인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다시요. 갑술항국 갑니다. 갑술항국은 요 시기에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인 인현왕후가 궁궐 밖에 있습니다. 궁궐 밖에 있는 인현왕후를 다시 추대의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서인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남인들이 이걸 반대하겠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붕당 정치가 틀리니까요. 이때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자 숙종은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남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서인인 노론과 소론이 다시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출발점에 맞게 됐습니다. 이게 갑술항국입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경, 기, 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경, 기, 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경신항국, 기사항국, 갑술항국. 이게 숙종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최소한 이 세 글자는 외우셔야 된다. 경, 기, 갑. 칸이 좁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칸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지워도 되나? 끝에 쪽? 지워도 돼요? 네, 지울게요. 도저히. 안 찍은 사람 있으면 찍어봐, 빨리. 그래, 내가 뚝뚝 좀 활용을 하지. 원래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칠판을. 카메라로 찍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고 해서 잡지를 못하네요. 네. 선생님이 사라져가지고 화면을 보신 분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찍었으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가겠습니다. 기력 좀 활용하겠습니다. 도저히 칸이 좁아가지고. 자, 다시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경정 가겠습니다. 경정은 좀 단명이죠. 단명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세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경정이 아쉽게 자식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인 중에서도 노론 애들이요. 세제 문제를 들고 납니다. 세자를 삼아야 되는데 책정을 청명을 해야 되는데 세자를 갖다가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복 동생이었던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이미 숙종식이 한번 불거져 있어요. 숙종식이. 이 사건을 갖다 우리는 이이명의 정유독대 사건이라 불러요. 갈수록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힘들겠다, 여러분들. 이이명 같은 사람이 숙종에게 정유독대를 추구한다고. 참고로 왕과 신하는 절대 1대1로 독대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돼서 경국되잖아요. 이건 사관 옆에 항상 붙어서
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신하가 무슨 얘기를 다 적어야 돼. 그게 사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순날 왕조실록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불법이에요. 정의독도 자체 불법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경종, 어린 경종을 갖다가 세자 시절에 왕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야. 숙종을 상황으로 몰아내고 숙종과 노론이 작당을 하는 거야. 숙종과 노론이 작당해서 뒤로 물러나고 경종을 왕 노릇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자. 이건 소론이거든요. 이 소론 세력이거든요. 경종은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여지없이 잘라버리자는 거야. 묵시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연인군을, 노론이 후원하거든요. 연인군을 왕으로 삼겠다는 걸 비밀리에 약속을 해요. 이게 이명의 정유독대 사건이라고 불러요. 정유년에 둘이 독대했다는 거예요. 왕하고 숙종하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을 갖다가 경종이 너무 말썽 없이 잘 지내버려. 자를 수 있는 어떤 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정유독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경종이 이제 왕이 딱 올라서 숙종이 죽고 난 다음에 연습이 됐잖아. 왕에 대한 트레이닝이 됐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끄집어내. 야, 내가 말이야 세자 시절에 이렇게 왕 노릇할 때 말이야 아버지하고 짜고 말이야 내가 잘못한 미끄럼틀을 탁 밀어버리고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던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너네들이 이 사건을 관련돼서 세제 문제로 노론을 숙청해버려요. 여기 노론을 숙청해. 노론에 용서했던 김창직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4인방을 갖다가 숙청시켜요. 노론 4인방을 숙청시켰다.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숙청시킨 사건이 발생됐어요. 네, 이게 경종대 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종이 병약해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죽는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즉 죽음에 연인군이 개입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어요. 예전엔 주로 많이 한약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약을 먹고 난다 우리도 먹으면 엄마가 어쩔 수 주면 이런 먹고 먹긴 마시다 가서 그러면 엄마가 뭐 하고 있던 거야? 알사탕 까고 준비하고 있죠. 먹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한약을 먹고 나면 좀 쓰잖아요. 그래서 그 한약을 먹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봐요. 금지하는 음식이 있는가 봐요.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먹였나 봐요, 연인군이. 꽃감을 먹였다는 설, 무슨 먹였다는 설 여러 가지인데 그걸로 인해서 의문사 당하지 않았느냐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봐봐요. 경종 다음에 연인군이 왕이 된다고요. 이게 영조가 되는 거예요. 영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문점을 품어있던 소론의 이인자 같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다고요. 충청, 경상, 전라, 함경도 지역을 전국에 8도라면 4군데 정도에서 난을 일으켰다면 굉장히 큰 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한성을 서울에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서울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죽주까지 옵니다. 죽주는 원래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결과적으로 강군에게 패퇴합니다. 그래서 영조 때 이걸 이인자 난이다 이렇게 가장 유명한 순서가 나옵니다. 소론의 영수였던 이인자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불평불만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영조에 대해서. 즉 연인군에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다.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조까지 와야 되겠죠. 영조하고 정조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정책 비교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건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영조 정조의 정책 비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순, 헌, 철 뭐예요? 이건 세소정치예요. 그 다음에 흥선대용. 여러분 보겠습니까? 개혁정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가 있겠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들이 쭉 연결되겠죠. 이런 순서대로 쭉 흐름을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흐름을 쭉 잡아드렸어요. 처음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니까. 칠판 전체를 다 썼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적혀졌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전체의 흐름을 잡으셨다면 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보겠습니다. 310쪽. 연산군 갑니다. 연산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오사. 무오사는 했죠. 무오사.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고 김일손을 처형하고. 갑자사. 갑자사. 김경필 살해, 그 다음에 한 명의 부관 참시. 한 명의 부관 참시. 그 다음에 국왕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업문으로 쓰였다 해서 한글 교습을 중단시켰다. 한글을 쓸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처용무를 풍두무로 개칭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연산군의 만행에 대해서 저지를 못해요. 5명의 임금을 모셨던 내시였던 김처선이 처음으로 연산군에게 아니되옵니다를 처음으로 읊었어요.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했어요. 연산군이 누굽니까? 김처선을 저쪽 강의 끝에 저 나무가 하나 있어. 저기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연산군이 활을 끄집어내서 김처선을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돼요. 이것도 부족해서 김처선의 첫자가 들어가는 궁중에 쓰는 모든 용어들은 다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궁중에 추는 음악이 처용무예요. 이렇게. 처용무인데 처용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요? 통둠으로 바꿨어요. 네, 잠시 연산군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처용무로 오긴 오지만 그만큼 잔인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패.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목에 걸고 다니게 합니다. 신원패란 입은 활을 가져오는 문이요. 혀는 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딜 가나 마음 편하리라. 요즘쯤에 언론 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종 갑니다. 삼포의란과 비변사. 제포, 부산포, 연포 예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걸 삼포의란이라고 한다. 삼포가 예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왕 때, 그죠? 세종대왕 때 살게끔 만들어져서 삼포를 개항시켜줬죠. 그죠? 그리고 쌀과 콩을 200두 정도 수출을 지네들이 수입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죠. 근데 얘네들이 양이 적다고 깽판 농계시키기 위해서 삼포의란이야. 아시겠죠?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이걸 삼포의란이라고 부른다. 자, 삼포의란을 계기로 중종은 처음으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밑줄 긋고 별표. 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처음으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를 설치됐다. 수치체제의 개편. 군적수포제 밑줄 긋습니다. 네, 군적수포제. 병역의 비리가 국가 단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적수포제. 중종 때 자주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서원건립. 풍기군수 주세붕이.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누구를 기원하기 위한 거죠? 처음으로 우리나라 성량을 가져온 안양을 기리게 한 거다. 안양을 기리게 한 거다. 그 다음에 이륜행실도. 이륜행실도. 장유유소와 부흥유신의 어른과 어린아이, 친구 간의 윤리를 중요하게 책임 책. 다음에 을사사가 발생되기도 했다. 중종 때 을사사가 즉 대윤과 소윤의 싸움 얘기합니다. 명종 갑니다. 을묘예변입니다. 명종 때 을묘예변이란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해남군 요즘쯤은 즉 전라도 서해안에 애인들이 들이닥쳐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도 컸죠. 전라병사와 장흥부사를 살해하고 영암까지 침범. 비변사가 상설화에 비출렀습니다. 비변사가 상설화되는 계기가 된 게 을묘예변입니다. 을묘예변이 왜 을묘예변을 당할까요? 봐봐요. 해남 앞바다에 예인들이 배를 댔는데 해남 앞바다에 군사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 아무도 없어. 왜 없죠? 우리나라 군 체제가 뭐예요? 재승방약 체계가 아니라 징관 체제니까 아무도 없어. 전방에 아무도 없다고. 쭉 상륙해버려서 상륙해서 어떻게 무작정 민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약탈한 사액소원 갑니다. 풍기군수 이항이 백운동 서원에 대해 사액하고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처음으로 현판. 사액이란 국가에서 모든 운영 경비를 주는 거죠. 즉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요 노비를 주고 책을 주는. 그 다음에 사액서원은 이익이 남는 것에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군대를 면역해줘요.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거 최소 지금 손으로 해서 5가지죠. 다시 한번 보자요.
자, 사익선의 특징 보겠습니다. 국가에 주는 게 세 가지 있다고요. 책, 토지, 노비를 준다고. 사익선. 공짜야. 운영비를 다 주는 거야. 그냥 돈을 벌잖아. 돈을 벌면 당연히 어떻게 이익이 나는 세금을 내야 되지. 면세야. 그 다음에 군역도 면제야. 5가지 혜택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서원에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인기 좋지. 왜? 군대가 면제되잖아. 그럼 내가 과거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간에 어떻게 하냐. 붙을 때까지 계속 거기 그 학원 다녀야지. 자, 인격적이나 명종 때 양주 출신 백정, 아전, 노비, 평민들 규합, 항해도 9월산에 번거지를 두고 난을 일으켰다. 자,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뭐가 하나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고요. 무슨 성리학? 주리, 주기 성리학이 들어왔다고요. 예,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선조 갑니다. 살인파에서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일어났다. 그 동인의 아까 대표적 인사가 누구였습니까? 김효원. 서인은 심의겸. 얘네들이 끊임없이 싸운다고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이때 서인의 영수였던 이의가, 율곡 이의가 의례의 당론을 갖다가 발표합니다. 의례 당론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의례년에 당론을 정했다. 싸우지 말라. 이조전랑의 쟁탈전, 심의겸과 김효원의 반목,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 정철의 건조의 사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됐죠? 그 다음에 4번 임질왜란 이후에 정인홍, 각재우 등이 강해군과 더불어 의병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강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다. 일명 이걸 북인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강해군 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사를 다 북인으로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서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만큼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정인홍과 각재우 정권, 북인 때.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갑니다. 선조가 아니고 강해군으로 좀 바꿔주세요. 오타가 있어요. 엄청난 오타죠. 저는 이렇게 안 했는데 편집 과정에 좀 오타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선조로 강해군을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이거 책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오탈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인쇄해서 수정본을 갖다 다시 드릴 테니까 참고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해군 첫 번째 가겠습니다. 북인의 개혁적인 첫 번째, 전후복구사업, 양전사업 알아야 되겠죠. 토지 대장이다 소실돼서 전쟁 중에 이 토지 주인을 찾는 거야.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목적은요, 토지의 주인을 찾겠다는 게 양전사업이에요. 항상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대동법 실시. 처음으로 17세기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동법이 실시됐다. 우리 역사에 경제적인 파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공무원시험에 강해군의 대동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해군 때 대동법 실시했다. 즉 특산물을 현물로 낼 게 아니라 미, 포, 전으로 된다. 쌀이라든가 포라든가 동전을 낼 수 있게끔 만든 제도를 대동법이란다. 그 다음에 강해군 은강을 개발한다. 은강을. 즉 청나라의 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그거 부족하면 일본의 수입에다가 청에다 팔아먹는 은강 개발도 추진되고 있었다. 그다음에 명가 호금 사이에 중리외교를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기도 하였다. 강해군의 실정가입니다. 해태변척소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태변척 사건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남명조식이 문묘에 종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의 제자 정인홍이 해제 이연접과 태계 이황이 봉사되는 걸 반대한다는 상소를 올려. 이게 해태변척소 사건입니다. 해태변척소 사건 기억 잘 하시고, 결과적으로 누가 오르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문묘에 그의 스승인 남명조식이 성균관의 공자와 같은 입회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사건을 해태변척소 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조 가겠습니다. 인조부터 효정까지. 서인과 남인의 공존관계를 유지했다.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정권을 운영하였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서인 정권의 병권 장악, 어영청, 총류청, 수호청을 설치하고 그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원래 목적은 뭐죠? 청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복수를 실천할 수가 없죠. 왜? 청에 너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항과 2에 비교 갑니다. 했던 부분들인데요. 빠진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동방의 주자라고 칭했다. 주자에 밑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2항을 동방의 주자라고 칭했다. 그럼 2의 제자를 뭐라고요? 야,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쭉 내려가 봐요. 2 찾아보세요. 동방의 공자가 어디 있지? 없나요? 적읍시다. 그럼 여기가 빈 밑에다. 네, 2는 동방의 공자로 칭했다. 네, 율곡이는 동방의 공자로 칭했다. 야, 니네 스승은 주자라고? 주자보다 훨씬 더 오리지널 찌, 오리지널 공찌, 공자를 갖다가 우리 중국말 공찌, 이대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2는 우리나라의 공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했네요. 주자서절의 성악십도, 전습록변. 그 다음에 2, 동어문답, 성악지묘, 많은봉사, 경목여교. 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공당정치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316쪽 보겠습니다. 316쪽에 호랑논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겁니다. 네, 호랑논쟁은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6쪽. 호랑논쟁이. 최근에 안 나왔고요. 한 3년 전부터는 계속 매년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호랑논쟁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기설에서의 노론 분파. 네, 노론끼리 싸운다. 노론끼리. 네, 노론 분파다 이렇게 합니다. 노론끼리 싸웠다. 노론과 소론이 싸운 게 아니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문에 나온 게 지금 1번 지문 노론과 소론이 분파되었다 이러니 끊임없이 싸우거든. 네, 노론만 분파됐다. 여기 소론이 들어오면 안 돼요.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 보시면 돼요. 호론과 낙론. 호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충청도 지역입니다. 이 사람 주장한 이론, 인물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물성 이론. 낙론들은요, 기호지방 사람들입니다. 네, 서울 경기 쪽 사람들. 이 사람 인물성 동론입니다. 봐볼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인데요. 인물성 이론은 이거 뭐냐면 자, 오랑캐 동물이죠. 자, 오랑캐인 청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지방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오랑캐 사람은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랑캐 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오랑캐 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쪽은요. 서울 경기 사람들은 오랑캐 문화를 수용하자는 뜻이에요. 오랑캐 문화를 수용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노론, 같은 노론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역의 호론자들과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의 낙론 사람들이 생각이 각자 다르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충청도의 송시열의 제자들인 권상하 밑줄고자입니다. 권상하, 한원진 같은 사람. 권상하의 제자가 이간이에요. 이간 김창엽이에요. 네.
낙론자들은 이강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받아들여야지 빨리. 그죠?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은 개화사상과 북학파에 영향을 주게 됐다. 개화사상하고 북학파에 영향을 주게 됐다. 포론과 낙론, 요것만은 체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쭉 넘기셔도 됩니다. 320페이지 320페이지 서원과 향약갑니다. 서원과 향약. 자, 성리학적 윤리 보고 가겠습니다. 집집마다 가묘를 설치했다. 가묘를. 사당묘자입니다. 무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상을 모시는, 이패를 모시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 성균관,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서원 등 유학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정비되었다. 학생들의 군역이 면제되기도 하였다. 서원의 건립, 기능입니다. 선현봉사, 선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제사 지내는 공간. 그럼 향천교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또 교육시키는데,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책거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서 제 지인 중에 유명한 분을 한번 제가 초빙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식음료를 간단하게 넣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얼굴 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간 얘기를 또 스승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향음주례라 불러요.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술 한잔 따르겠습니다. 술 받으세요. 자, 술 한잔 하시죠. 네, 이렇게 술 이렇게 드시는 거, 네, 향음주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보겠습니다. 백운동 서원. 네,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의 서원의 기원입니다. 최초의 서원이고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황 때, 명종 때 사액됐습니다. 국가로부터 전액 운영비를 받는 소수서원이 됐습니다. 소수서원은 간판만 바뀐 거야. 백운동 서원에서 소수서원으로. 개인에서 국가에서 운영자금을 주는 그런 서원으로 바뀌었다. 근데 훗날 이 사액서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의 세수입은 증가될까 감소할까? 국가의 수입은 감소하겠지. 잘 생각해봐. 사액서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에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 얘들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잖아. 얘들 혜택 받잖아. 국가의 수입은 감소하겠지.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있지. 왜? 특혜를 받는 애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각해봐. 어느 중학교를 갔든 쟤들은 그냥 공짜로 다녀. 예를 들어서 나는 다 돈 내고 다니는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즉 여기 불만이 생기는 세력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불평 불만이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선대원 그때 뭐합니까? 사액서원 47개만 남기고 싹 제거해버려. 600개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 백성들부터 막 박수를 받잖아요. 그 시기에. 그죠? 민심을 얻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100년이 지나고 오늘날 21세기 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그냥 사역서원만 폐지하고 그 서원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우리의 오늘날 문화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47개 남기고 다 날려버렸잖아. 우리 서원 보려면 어디 가야 돼? 서울에 찾기 어려워. 경기도 찾기 어려워. 어디로 가야 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가야 돼. 서울 하나 보기 위해서 다 차 타고 다 내려가야 돼.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혹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어이없기 바랍니다. 향약 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여시 향약을 처음 수행했다. 누가? 중종 때 주광조가. 역할 가겠습니다. 향촌사의 풍속교화, 질서유지, 치안 담당. 이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도 행사했다. 대단하죠? 지방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요거 밑줄 긋습니다. 지방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됐죠? 그러나 정조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방간이 향약을 주도한다고 줬습니다. 네. 그거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 네. 쉬어가겠습니다.